정석 유제 4-8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풀어드렸던 기본 문제랑 거의가 아니죠. 숫자만 바뀌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보시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래요. 목 안 나왔으니까 q1x라고 적고요. 나머지 8입니다. 똑같은 fx를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고요. 목 안 나왔으니까 q2x라고 적고 나머지 3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번엔 fx를 좀 두 개로 적어볼까요? x 세제곱 더하기 1로 x 더하기 1이구나.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q 이걸로 나누면 몫이 q3x가 될 거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좀 적을게요. 나머지를 3x 왜 이러냐. 미안해요. 나머지가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문제 이게 rx입니다. 이게 rx고 이 rx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써서 q3x의 의미를 없애는데 이걸 0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게 허근이죠? 허근 잘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허근 넣어서 푸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허근은 기본적으로 안 넣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용할 거고요. 얘를 통해 두 개의 A, B, C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이 fx를 뭘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문제가 되는 얘로 나눌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3x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똑같은 이 친구를 이걸로 나눌 거예요. 이걸로 나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누는 식을 쓸 거죠. 그래서 ax 제곱 bx 더하기 c를 쓰신 다음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얘를 나누면 목 a고요.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가 되고 얘를 빼면 b 플러스 a x 플러스 c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서 1차니까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은 a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냐? c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들의 합이 전체 몫인 여기요. q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인 3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몫은 쓸모가 없다고요. 이 문제에선 q3가 얼마인지 q2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쓸모가 없어서 안 쓰고요. 이것만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이건 0이니까 이것만 써서 얘가 3x c-3a 아니죠. 왜 이러냐. b 더하기 a x 플러스 c-3a죠. 미안해요. 자, 그럼 이게 3x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원하던 대로 a, b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 친구를 활용해서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어요. 그럼 미지수 3개인데 식 두 개니까 남은 하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구조인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x에 주어진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1은 a-b 더하기 c가 되는데 f-1은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f-1은 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c는 1 더하기 3a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b 더하기 1 더하기 3a는 8 해서 이식하고 이식이 연립하면 a, b 나오고 대입하면 c 나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경우에 대입법으로 풀 수 없으니까 뭘로 푸는 거냐면 사실상 직접 나누기로 푼 겁니다. 근데 직접 나누는데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몫은 덧셈으로, 나눗셈도 나머지도 덧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막 헛나오죠?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요즘 갈 때가 됐나 봅니다. 내일 안 나오면 죽은 줄 아세요. 자,
다음 연수 문제 풀겠습니다. 연수 문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15번, 16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재 상태에선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수업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나머지 정리가 완전히 끝나면 15, 16번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뭐부터 풀 거냐면요. 7번부터 풀겠습니다. 연습 문제 7번이요. 역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검산식부터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검산식부터 적어보면요. 첫 번째,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 되니까 다이렉트로 갈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나누면 몫이 q1x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5라고 나왔고요. 똑같은 fx에 대해 아니네요. 왜 이러냐. gx죠, gx. 미안해요. 맛이 갔어요. gx에 대해 이번엔 이걸로 나누는데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너무 되죠?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목 q2x고요. 나머지는 2라고 나왔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이거 보시고 1 넣고 2 넣고 마사 넣고 2 넣고 아니에요.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지 이거 무조건 0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 그런 식으로 푸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진 상수.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이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없애려고 x에 얼마 넣어요? 2 넣으면 되죠. 그럼 2 넣어서 f2 더하기 g2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R1입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구해요? f에 대한 힌트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2 넣어야죠. 여기다 2 넣으면 여기 사라지죠? 그래서 F2는 2 더하기 5니까 7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G2는요. 여기다 2 넣어야겠죠. 그럼 G는 2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 2만 남네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이게 가신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F-4가 3인데 이걸 주어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x 더하기 gx를 뭘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4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q2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r2가 있는데 이 r2를 구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입니다. x에 얼마나요 그러면? x에 이 q2에 대한 의미를 없애려고 x에 얼마 집어넣어요? 마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사를 넣어요. 마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4 더하기 g 마이너스 4는 0대 사라지고요. R2예요. 그럼 g 마이너스 4부터 구해볼게요. g 마이너스 4는 여기에 마사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도 마사 넣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 마사 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뭐만 되냐면 2만 돼요. 그 다음에 F 마사 구할 거거든요. 여기에 마사를 집어넣어 봤자 F 마사는 마사 집어넣으면 마5, 마6, 그 다음에 Q1 마사 더하기 5니까 1이에요. Q1 마사가 얼마인지 몰라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저기 대입하는 게 아니겠죠. 그 대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4배까지 했어요. 이렇게겠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1 넣고 2 넣고 마사 넣고 2 넣고 했으면 사실 이 문제에 안 쓰인 게 뭐냐면 이거 1 넣은 거 안 쓰였습니다. 필요 없는 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무엇을 쓸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쉬운 문제들 말고는 딱 보고 딱 풀리는 건 없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 뭔가 의미를 가지는 문제들일수록 조건들을 변형하거나 해야 되니까 저걸 보고 무조건 대입해서 풀지 마세요.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저걸 보고 무조건 1너, 2너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찾는 거예요. 됐고요. 다음에 15번입니다. 연습 문제 15번이요. 자, 연습 문제 15번이고
3차식 px가 모든 실수에 대해 땡땡땡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벌써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개나 나왔어요. px가 몇 차라고 나왔어요? 3차라고 나왔죠? 다항식의 차수가 나오는 건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px가 첫 번째 3차라는 게 중요하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 x-2 px는 x 플러스 1 px-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우리 모든 실수 x에 대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항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우리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있었다고요. 첫 번째, 수치 대입. 두 번째, 개수 비교. 세 번째, 직접 나눈다라고요.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처음 봤다라고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3차밖에 안 되네요. 최고차의 개수 안 나왔네요.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결론적으로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px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적지 말고 이건 보기만 하세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t예요. 미지수 4개밖에 없네. 미지수 4개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 px-1도 있으니까 px-1은 x 자리에 x-1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쫙 전개해도 돼요. 쫙 전개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만 남았고 시간이 한 10분 남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개수 비교라도 해야죠. 근데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할 거고요. 직접 나누기도 사실은 쓸 수 있어요. x-2로 양변을 나눈다의 개념을 써도 되고요. x 플러스 1로 나눠도 된다. 그 개념도 쓰는데 사실 그게 수치 대입하고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우변이 p값의 관계, p 요 함수의 관계값이 무조건 0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그거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Q1에 상관없이 0이 된다. 똑같은 이유로 좌변도 이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이걸 0으로 만들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개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을 먼저 써볼 겁니다.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2 집어넣고요. 얘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똑같은 x니까 여기 넣었으면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야 돼요. 2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사라지죠? 생략 0은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p 1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일 집어넣어요. 여기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우변은 0. 여기는 의미 없으니까 생략.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마3 곱하기 p 마일이에요. 구한 거 있네요. p1이 얼마라고요? 0이고요. p-1이 얼마라고요? 0이라는 내용을 구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P1이 0이잖아요. P1이 0인 거 알았어요? 여기 1로도 되겠네요? 그죠? 1로도 되겠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P-1이 0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는데 그건 아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해도 됩니다. x에다 얼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0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걸 1을 집어넣는 구조로 얘를 쓸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고 x에 0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x에 1 집어넣는 거랑 x에 0 집어넣는 것까지 해보죠.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p1은 2 곱하기 p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p0은 1 곱하기 p-1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었잖아요. 이 두 친구 때문에. 그럼 이거 0이네요. 이 p0이에요. 그럼 p0이 0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정리하면 이게 0이니까 p0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똑같이 p0이 0인 것까지 찾았습니다. 됐나요? 그럼 미지수 몇 개예요, 지금? A, B, C, D 4개죠. 근데 구할 수 있는 식은 하나, 둘, 셋이에요.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맞죠? 그 식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P3가 32라고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넣어서 풀면 되거든요.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이에요. 오늘 할 내용인 나머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디서 빨리 풀 수 있냐면 여기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px는 0. 방정식인가요? 방정식 맞나요?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지수랑 등호. 뒤집어 물어보죠. 미지수랑 등호 있나요? 있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근이 뭐였나요? 미지수에 넣어서 만족시키는 값이에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죠. 0 넣었을 때도 0 나오죠. 그럼 이거의 근은 1,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럼 어떤 3차가 이걸 근으로 가지려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3차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고요. 어떤 3차가 0을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0이 인수로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px는 이 친구들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 때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죠. 근데 최고 차이 계수 안 나왔죠? 최고 차이 계수 문제에서 A로 설정했어요. 우리끼리. 그럼 여기에 A 놓으면 됩니다. 그럼 방금 이 세 이야기로 3차식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3 집어넣으면 30이 나온다 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대입해서 문제 ABCD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 인수정리를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한다 해도 실제로 인수정리를 배우고 나면 요 개념으로 0 되는 거 3개 있으니까 인수를 가진 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인데 뭘로 문제를 풀었다? 수치 대입으로 풀었다. 이거 뭐 개수 비교를 섞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항등식 문제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적으시고요. 마지막 16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의 마지막 문제 16번 해볼게요. 적으세요. 세아씨 1교시에 주무시고 2교시엔 가연이가 저거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죠. 주무시지 마시고 적으세요. 6번입니다. 4-16번이고요. 우선 이 문제에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fx가 3차라고 나왔어요. 차수 나온 거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나온 게 F0은 0, F1은 2분의 1,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걸 보고 규칙성을 찾아내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도 따로 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거 0을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런 규칙의 일부로 1분의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겁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있는 숫자가 모두 분자에 있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숫자는 분자에 있는 친구들보다 하나씩 큰 친구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걸 보시고 fx는 분자 그대로 x, 분모는 그거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에 x에다 0, x에다 1, 2, 3을 넣었더니 등호를 만족한대잖아요. 식을 성립시킨다고요. 미지수 x에 0, 1, 2, 3을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고요. 아까도 했죠?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 그래서 이거의 근이 0, 1, 2, 3이다를 풀어서 표현한 게 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런 규칙이 있고 근이구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아씨? 정신 차리시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할 거예요. 다항식이란 형태인데 이건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하고 다항식이 섞이는 경우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x 플러스 1 fx하고 넘겨서 빼기 x로 바꿔주고요. 식은 똑같아요. 지금 형태만 변형했을 뿐이지. 그럼 이거의 근도 그대로 0, 1, 2,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fx 몇 차라고 했어요? 3차. x 플러스 1 몇 차예요? 1차. 3차. 그럼 전체 몇 차예요? 4차죠? 4차에서 1차 뺀다고 차수가 변하진 않아요. 이 친구는 4차입니다. 됐죠?
근데 4차인데 0도 근으로 가지고 1도 근으로 가지고 2도 근으로 가지고 3도 근으로 가진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의 연장선. 사실 이거 오늘 나머지 정리 이야기랑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1번, 2번, 3번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gx라는 함수를 새로 설정했어요. gx는 함수를 새로 설정했고 그건 x 플러스 1 fx 빼기 x로 설정했습니다. 누구요? 얘요. 얘로 설정을 한 거예요. 문제의 일부러 얘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린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정리를 통해서 gx가 몇 차? 4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gx는 0의 근이 0, 1, 2, 3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G0은 0이고요. G1도 0이고요. G2도 0이고요. G3도 0이라는 사실을 이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랬는데 첫 번째는 gx를 1번 gx를 x로 나눴을 때 x-1,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q1x, q2x, q3x, q4x 이렇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인 R1, R2, R3, R4가 있는데 문제에선 이 4개를 구하래요. 자,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몫의 의미를 없애주기 위해 이 식엔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되죠. 그럼 사실 R1은 이 식에 0을 넣은 거니까 G0랑 똑같고요. R2는 이 식에 1 넣은 거니까 G2라고 똑같고요. R3는 G2랑 똑같고요. R4는 G3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모두 얼마라고 아까 구했어요? 0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R1, R2, R3, R4가 모두 0입니다. 그럼 보세요. R1, R2, R3, R4가 모두 0이니까 사실 이 식들, GX에 대한 이 식들은 여기가 없다고요.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GX는 X 곱하기 땡땡땡, X를 인수로 갖는다. X-1 곱하기 땡땡땡, X-1을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X-3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X는 인수로 X, X-1, X-2, X-3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고차는 얼마인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4차인 것까지는 나와서 인수 4개까지는 나왔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왔죠? 그 개수를 K라고 놓을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요.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사실 GX는 누구였어요? 얘였잖아요.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1 fx 빼기 x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G-1을 구하래요. G-1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 GX까지 구하랍니다. 그럼 G-1은 이 식에 마일을 집어넣어도 돼요. 맞죠? 그럼 G-1은 위의 식을 이용한다면 K 곱하기 마일 집어넣으면 마삼, 마사가 됩니다. K 때문에 얼마인지 못 구하죠. 그죠? 근데 GX 함수가 사실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일 넣어도 되겠네요? 상관없죠. 그러면 밑에 식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0 곱하기 F-1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F-1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게 0이니까 되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G-1은 1이에요. 근데 얘도 G-1이니까 얘도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마삼, 마사 곱하면 얼마인가요? 빨리 두뇌를 풀 가동해봐요. 마삼, 마사 곱하면 얼마요? 마삼, 마사 곱하면 얼마요? 선생님 오늘 짱구 안 가져왔어요. 마이너스? 더하는 거 말고 곱하는 거요. 이거 곱셈. 오늘 짱구 안 가져왔어요. 맞춘 분 내일 짱구 드릴게요.
24죠. 24죠. 채훈이네 맞췄어요. 내일 드릴게요. 24 곱하기 K가 1이라고요.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K가 얼마예요? 2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의 요 K 자리에 이걸 넣으면 우리 G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24분의 1 x, x-1, x-2, x-3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GX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세 번째 이야기는 뜬금없이 다시 fx가 나와요.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모 q5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r5가 있을 텐데 r5를 구하래요. x 얼마 넣고 싶어요? 이 식을 보면 R5를 구하려면 X에 얼마 넣고 싶어요? 4 넣고 싶죠. 그럼 Q5에 관계없이 구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X에 4 집어넣어요. 그럼 F4는 얼마예요? R5가 되죠. 그럼 R5 구하는 문제에서 F4 구하는 문제가 됐고요. F는 여기 있네요. G랑 F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4를 구하려고 이 식에 4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 식에 4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4 빼기 4죠. 는 그럼 G4를 구하면 되는데 G4는 얘죠. G가 얘니까.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어요. 그럼 24분의 1 하고 4 집어넣으면 4, 3, 2, 1이에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예요? 24죠. 24 곱하기 24분의 1이니까 1. 그럼 F4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F4 얼마예요? 1입니다. 1이에요. 자, 그럼 이건 스텝이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나눠진 문제예요. 근데 실제 서술형이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나오고 나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 과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찾아서 메꿔야 돼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요. 아까 전에 조금 돌아왔는데 안 돼요. 빨리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시고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안 돼요. 예, 그거 하세요. 오늘 다 해야 가요. 자, 그럼 여기. 이거요. 누가 4차였냐면 x 플러스 1 fx 빼기 x 4차인데 근이 0, 1, 2, 3이죠? 그럼 오늘 배우는 나머지 정리로 놓고 보면 이게 0을 만드는 근이 0, 1, 2, 3이니까 사실은 다이렉트로 이걸 보고 x, x-1, x-2, x-3하고 최고차의 계수 안 나왔으니까 앞에 k라고 적으셨어야 됩니다. 오늘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머지 정리라는 5글자로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저렇게 바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F4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K가 필요하네. K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항등식, 같은 식이잖아요. 항등식의 해법 중에 하나인 수치 대입을 적절히 해서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됐죠? 이건 학교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이 형태가 변합니다. 이 형태가 추론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를 물어봐요. 됐습니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풀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남들은 왜 다 잘하는데 난 못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나처럼 병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결과가 나와요. 선생님도 인생 적게 산 건 아닌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남들보다 그 1, 2초 혹은 1시간 혹은 30분 그걸 조금 더 견디느냐 마냐의 차이에 의해 갈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큰 티가 안 납니다. 근데 해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너무 엄청난 걸 한다 이런 생각, 엄청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공부는 충분히 시간만 쓰면 아이고 깜짝아 할 만합니다. 어제 드렸잖아요.
오늘 거는요? 오늘 거 다 했어요? 오늘 것도 답지 드렸잖아요. 아까 투데이 주면서 투데이 뒤에 오늘 거 답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제 건데. 그럼 오늘 거부터 하면 되죠. 오늘 거부터 하고 나서 오늘 것도 다 고쳐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따 끝나고 답지 드릴게요. 뭘 시간이 안 돼요? 오늘 다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 할아버지한테 2시까지 오라고. 늦게 오라고 하세요.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 2시에 오라고 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다 해야 간다고 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다 할 때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늦게 오라고 하세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과제가 밀려서 못 간다고. 어머님도 다 하고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지금 전화해서. 핸드폰 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59번입니다. 맞나? 59번 맞네요. 59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요. 그러면 px는 3차예요. px 3차고 개수가 얼마라고요? 1인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px는 p1은 마이너스 1, p2는 마이너스 2, p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뭔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뭐예요? px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 친구랑 부호만 달라요. 그건데 넣었을 때 성립하는 값, 근이 1, 2, 3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넘겨서요. 똑같은 식을 는형꼴로 정리하면 있어 보세요. 선생님 5분 있다 끝나니까 마저 이야기합시다. 5분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px 더하기 x는 0의 근입니다. 그게 1, 2, 3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근이 1이다, 근이 2다, 근이 3이다 라는 건 오늘 이야기했었던 걸로 놓고 보면 x-1, x-2, x-3을 인수로 가진다. 또는 여기 1 넣었을 때 0이 된다, 2 넣었을 때 0 된다, 3 넣었을 때 0 된다. 이걸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p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qx가 되고요. 더하기 뭐가 돼요? r이 있는데 이 r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5 집어넣으면 q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집어넣으면 p5가 r이고요. 우리는 p5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p5는 여기에다 5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px 몇 차라고요? 3차였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1이에요. 그럼 px 플러스 x도 3차고요. 최고차의 개수 1입니다. 근데 인수를 이걸로 가지니까 우리 px 더하기 x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1, x-2, x-3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 1이고 3차. 됐죠? 그럼 px는 뭐가 돼요? x-1, x-2, x-3이고요. 빼기 x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구한다고요? p5 구하면 돼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풀어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p5는 4, 3, 2,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있을 만한 게 64번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따가 문제 진도 나가고 나서 풀어드릴게요. 64번은. 62번 보고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자, 62번 보시면 px인데 역시 뭐라고 나왔냐면 2차라고 나왔어요. 차수 나온 거 큰 힌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p2-x는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식 적죠. p2-x는 x-2로 나누면 몫이 q1x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근데 xpx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xpx 더하기 x제곱은 x-3,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몫이 q2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없어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p6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야기에서 우리 뭘 이야기할 거냐면 3 넣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요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2 넣었을 때 이게 사라지면서 식이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식은 x에 3하고 마이너스 3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p에 대한 식이 3개 나올 거예요. 그럼 px가 2차라고 했으니까 2차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미지수 a, b, c 3개 있고 식도 3개니까 연립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2 집어넣어보죠. 그럼 p, x에다 2 집어넣으면 요게 사라지기 때문에 2 집어넣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p 제로죠. p 제로는 마이너스 6이다. 하나 나왔고요. x에 3 집어넣어요. 그럼 3, 3, 3, 3, 3, 3 모두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3p 3 더하기 9는 0이고요. 마3 집어넣으면요. 마3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3 집어넣으면 마3 p 마3 더하기 9는 0이에요. 그럼 요걸로 p3은 얼마? 3이라는 사실, 마이너스 3이군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p 마이너스 3은 3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미지수 a, b, c 3개고 식도 이거 넣으면 3개 나오죠. 근데 p0는 0 집어넣으면 c 값이니까 사실 c가 얼마? 6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구하고 3 넣었을 때 마3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연립해서 푸시고 마지막에 6까지 집어넣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이야기 드리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요. 저거랑 생각해보면 들어온 값의 음수배에서 나왔죠. 그럼 px는 마이너스 x의 근이 3하고 마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넘기면 px 더하기 x는 0의 근이 3하고 마3이니까 px 더하기 x는 최고차의 계수 a에 x-3, x 플러스 3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입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2차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됐죠? 64번은 이따가 진도 나가고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쉬세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정리 나가면 4단원이 끝나요. 나머지 정리 나가면 4단원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인 실수 파트를 나갈 겁니다. 5단원 실수 파트 나갈 건데 요 실수 파트 나가는 날은 정석 숙제가 없을 겁니다. 정석 숙제 없고요. 부교재랑 뭐 다른 것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내일 모레는 복소수 첫 부분 나갈 거거든요. 이것도 나갈 게 없어서 정석 숙제는 없을 겁니다. 다른 부분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빼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정석 숙제는 없을 겁니다. 기쁘죠? 안 기쁘군요. 여러분 혹시 학교나 이런 데서 대답했다가 크게 혼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죠?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또 대답 안 하네. 알겠죠?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대답은 언제 할 겁니까, 도대체? 자, 대답이 없지만 수업은 진행해보죠. 자, 오늘 내용은 인수정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인수정리의 내용의 흐름은 어제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면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을 해서요. 특수한 케이스를 인수정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인수정리를 통해서 왜 인수정리냐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즉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머지 정리를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실제로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이때 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가 얼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었잖아요. 나머지가 결국 뭐였었냐면 fa가 나머지다 였었는데 나누었을 때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같은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된다면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원래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상수인데 이 상수가 얼마라고요? 지금 이야기로는 상수가 얼마?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수가 0이면 없다고요. 그럼 뭐처럼 보이냐면 fx가 x-a와 qx의 곱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을 곱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특별한 케이스를 인수정리라고 부르는데 뭐 인수정리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인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빼고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떠나서 이걸 0으로 만드는 행위에 집중했었죠. 왜요? Q의 의미를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X에다 A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풀었었습니다. 그럼 FA가 0 곱하기 QA 더하기 0이라 사실은 0인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FA가 0이다 라고 간단히 볼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갈 겁니다. 만약에 FA가 0이죠? FA가 0이라는 건 X-A 곱하기 QA 더하기 R 했을 때 R이 0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FA가 0이면 사실은 나누었을 때, 누구로 나누었을 때?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X-A 곱하기 땡땡땡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0이니까. 그럼 우린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FA가 0이죠? 그럼 원래 이제 중간 과정 없어도 되는 건 fx는 x-a 곱하기 qx 더하기 r인데 r이 0이다. 이걸 생략해서 fx는 x-a 곱하기 qx 즉 결론 이게 fa가 0이면 fx는 얘는 모르겠고 x-a를 인수로 가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요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항식 fx에 대해 f3이 0이야. 그럼 얘는 원래 fx는 x-3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0이다. 이 뜻인데 나머지 0을 생략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진다? x-3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인수정리인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해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인수분해 방법이요. 인수분해 방법 기억납니까? 인수분해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었나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인수분해 할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었나요? 이건 대답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분필을 갈고 있을 거니까. 자, 인수분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왜 안 들어가니? 네, 순서는 상관없는데 1번 뭐였었냐면 1번 알고 있죠? 공통인수로 묶기였었어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는 거였고요. 2번은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치환할 거 보이면 치환을 했었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했고요. 이거가 다 끝났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세 번째 뭐였냐면 요건 기억해야죠. 차수가 낮은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왜인지는 설명드렸는데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1번하고 2번 하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다시 치환하거나 묶을 게 있으면 묶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세제곱식, 완전 제곱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이후엔 잊어도 된다. 한 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ABC는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었어요. 뒷부분 정리까지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6번째 있었어요.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6-1, 6-2에서 두 개 중에 위에 건 했어요. 보기차식 있었죠. 보기차식 뭐였나요? 맞아요. 짝수만 있는 게 보기차식이었습니다. 상수, 2차, 4차 이런 것만 있었고 푸는 방법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t로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면 됐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선생님이 3가지 보여드렸어요. 3가지 쓰면서 3개 중에 이 형태가 되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였었냐면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보기차식 무조건 나옵니다.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차식 무조건 나오고 거기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무조건 나옵니다. 인수분해 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기차식 있었고요.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설명 안 한 게 뭐 있었냐면 상반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다룰 겁니다. 개수가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을 때 상반방정식 이야기했고요.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이거 빼고 다 했어요. 7번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7번 뭐였었냐면 인수정리를 활용한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으시고 만약에 그걸 찾는다면 3 넣는데 0 되는 걸 찾았다면 x-3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수정리예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뭐예요?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있어야 돼요.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으면 인수를 찾을 수 있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죠.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인수가 돼. 의문점 없습니까? 선생님 이 이야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대입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죠.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뭘 대입하는지 이야기랑 그리고 예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해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어떤 수를 넣어서 0이 되면 인수를 가진다였고 그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A를 구하기요. 아까 A가 뭐였었냐면 FA가 0 되는 거예요. FA가 0 되는 이거요. 이거의 A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실질적인 방법은 실질적인 방법은 A에 뿔마 1, 뿔마 2나 뿔마 3을 넣고요. 이게 안 된다면 사실은 포기합니다. 정석이 아닌 이상은 3 넘어가는 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정석적인 것도 알아야죠. 정석적인 거는요. 이게 간혹가다 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의 절대값을 씌우세요. 그 절대값 씌운 친구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약수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보통은 이걸 대입하면 되고 이걸 대입했는데 안 될 때 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안 써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쩔 수 없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오면 이렇게 하고요. 안 나오면 이후에는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요 문제랑 요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시까지 꼭 적어주세요. 교재에 있는 거긴 한데 과정이 없으니까 좀 적어주세요. 기본 문제 4-6이고요. 인수분해 하세요 오고 1번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정석적으로 하면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4죠. 4의 약수를 찾습니다. 4의 약수 뭐 있어요? 1, 2, 4가 있죠? 거기에 뿔마를 붙인다고요.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고 자, 1 넣어볼게요. x에 1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4죠. 0 되나요? 안 내요. 그럼 1 넣는데 0 된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가인씨 그만 좀. 이것들이 1교시 되고 2교시 되고 돌아가면서 계속. 자, 1 넣는데 0 된다는 건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x-1. x-1.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4는 x-1을 인수로 가지고요. 인수 분해를 해야 되니까 뒷부분식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누구를 누구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란 이야기예요.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선생님 거의 안 쓰는 거, 조립제법 있었어요. 1차밖에 안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도 됩니다. 근데 조립제법 쓰면 귀찮은 게 뭐냐면 개수를 다시 다 써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옮겨 적어야 되기가 귀찮아요. 두 번째, 지금까지 계속 쓴 거, 직접 나눈다를 썼습니다. 가연아, 정신 차려. 중요한 이야기야. 두 번째, 직접 나눈다를 썼어요. 그래서 식 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귀찮죠? 그럼 보통 실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고등학생 됐어요. 좋은 결과를 받고 싶어요. 그럼 이 방법을 대부분 씁니다.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암산할 겁니다. 암산할 거고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손으로 써서 표현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보고 적으세요. 자, 이게 인수가 있다는 건 명확해요. 집어넣는데 0 됐으니까. 그럼 인수분해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분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랑 얘 최고차를 곱해서 x세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오는 건 x제곱이 오겠죠. 됐죠? 그럼 현재 우변에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겼어요. 이거는 해결됐고요. 제일 앞에 거랑은. 요거에 의해서 현재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2차의 최종 형태는 x제곱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인데 x제곱이 되려면 2x제곱이 우변에 더 있어야 됩니다. 가연아, 정신 차려. 2x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얘랑 곱해서 2x제곱이 생기려면 2x가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는 순간 2x제곱이 생겼어요. 그럼 보세요. 2차, 1차죠. 다음에 몇 차 와야 돼요? 상수 와야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 명확하죠? 그럼 상수 곱해서 상수 와야 돼요. 여기 뭐 와야 돼요? 불사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암산해서 합니다. 실제로는 다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조립제법 다시 쓰고 직접 나누고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1차로 나눈 이런 간단한 형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몇 차예요? 2차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대로 끝. 이게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는 본인의 역량입니다. 이건 많이 해서 눈에 익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보고 한꺼번에 적을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했고 일반적,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면 최고체계수 상수 말고요. 그냥 1 넣어볼 거예요. 1 넣으면 0 되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이니까 0 되네요. 그럼 얘는 분명히 뭐를 인수로 갖는다고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고요. 그럼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보죠.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 와야 돼요. 그럼 우변에 현재 x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x제곱이 없어요. 0x제곱인 거죠. x제곱이 있는데 0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더 있으려면 마이너스 x가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2차, 1차 상수니까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려면 여기에 뭐 와야 돼요? 마이너스 6이 와야겠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건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그래서 인수분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요. 세 번째 이야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친구는 1 넣으면 0 되나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맞죠? 이거 2x가 아니고 x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1 되면 0 되네요. 맞죠? 그럼 이거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1 넣었는데 0 됐으니까 x-1을 가진다고요. 그럼 뒷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처럼 갑니다. 곱해서 x세제곱 나오려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인데 3차 없어요. 마이너스 x세제곱인데 0x세제곱이 되려면 x세제곱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얘랑 곱해서 x세제곱 더 있으려면 x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3차까지 해결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3x. 그럼 3차, 2차, 1차 상수니까 상수에서 상수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와야 됩니다. 됐죠? 이거 조금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직도 3차예요.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0 되나요? 1 넣으면 1, 마3, 마2니까 안 되죠. 마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뿔 1, 풀 3, 마2니까 4 안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2 집어넣어봐야죠. 2 집어넣습니다. 8 더하기 4 빼기 6 빼기 2예요. 그러면 안 되네요. 마이 집어넣어야죠. 마이 집어넣으면 마8 풀4 마이 집어넣으면 풀6 마이 10 마10 0 되네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0 돼요. 얘기 드렸죠? 뿔마 1 뿔마 2 뿔마 3까지 넣어봅니다. 근데 사실 3도 잘 안 나와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뿔마 1, 2가 보통 일반적이고요. 마이 집어넣는데 0 됐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집니다. 그럼 3차 나오려면 x제곱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플러스 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이 더 있어야 돼서 이렇게 쓰고요. 상수 곱해서 상수 나오려면 마이너스 2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제 앞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아까 마일 집어넣었을 때 왜 0이 안 됐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 뭘 잘못 썼나 봐요.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아 미쳤네요. 여기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마이가 아니고 마 1이죠. 네 이렇게죠. 이겁니다. 미안해요. 미쳤나 봐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암산해서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요거에 대한 내용은 끝나고요. 아까 풀어드린다고 했던 부교재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풀고요. 조금 특이한 형태, 저걸 이용해야 되는 특이한 형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있는 거 배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그거까지만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이야기를 할 거라 일부러 안 주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기본 문제 4-7입니다. 4-7이고요. 뭐냐면 이번엔 1번만 할 겁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넣어봤자 0 안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0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넣어도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쓸 거라서 최고차의 개수 2입니다. 상수 마이너스 1이에요. 절대값 씌워요. 2분의 1입니다. 분수는 약수 같은 거 우리 구한 적 없었어요. 근데 약수의 개념을 조금만 넓혀보면 약수는 결국 곱해서 이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수를 나눈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1 집어넣었죠? 그럼 1하고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건 2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2하고 곱해서 되는 건 얼마? 4분의 1이 있고요. 3하고 곱해서 되는 건 얼마? 6분의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에 뿔마를 붙여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접 계산하진 않았지만 요식은 2분의 1을 넣으면 결국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계산까지는 간혹가다 중간고사에 한 문제가 나와요. 네, 좀 귀찮긴 한데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후엔 안 나와요. 그래서 x에 2분의 1을 넣어서 실제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입니다. 가능하면 약분은 마지막에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요거 하면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더 빼기 1이에요. 그럼 이걸 약분하지 말고요. 통분을 때려버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고요. 여기는 분모분자에 2 곱하니까 6이고요. 여기는 분모분자에 4 곱하니까 12.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8이에요. 14, 0이네요. 그래서 2분의 1 넣었는데 0이에요. 2분의 1 넣었는데 0인 건 뭐를 인수로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야, 아까 A 넣었는데 0 되면 x-a를 인수로 가져요. 2분의 1 넣었는데 0이 됐잖아요. 그럼 이 식은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x-2분의 1.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x-2분의 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인수분해할 때 지금까지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여기 있는 친구나 여기 있는 개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 유리수 형태로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뭘로 생각할 거냐면 2분의 1을 넣었는데 0이 된다라는 똑같은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2x-1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맞습니까? 여기도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3분의 1 집어넣는데 0 된다는 건 x-3분의 1을 인수로 가진다도 되지만
3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쪽을 많이 써요. 이쪽보단. 직접 하겠습니다.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2x 제곱 와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더 있어야 되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플러스 2가 되죠. 요거 모두 2가 있네요. 여러분 실제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공통인수 2가 있는 걸 묶어내지 않으면 틀립니다. 묶어내지 않으면 틀린 게 돼요. 그리고 요 2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2x-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이야기로 놓고 보면 뒤에가 아마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나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2x랑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 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기려면 마이너스 x 쓰시면 되고요. 상수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플러스 1 있으면 되겠네요. 똑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쪽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x에 3분의 1 넣었는데 0 된다는 건 x-3분의 1보단 3x-1이 있다. x에 3분의 2 넣었는데 0 된다는 건 x-3분의 2가 있다 보다는 3x-2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끝나면 잘 안 나와요. 중간고사 끝나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세요. 이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오늘 필기는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교재 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이것도 적어주세요. 보겠습니다. 아까 부교재에 있던 64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64번, 요건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n 4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에 n은 1보다 큰, 큰이라고 되어 있죠.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의 결과물도 1보다 큰 자연수래요. 근데 여기다 1 넣죠? 그러면 당연히 1 넣으면 이거 0이고요. 근데 1보다 큰이라고 그랬으니까 1을 넣을 수는 없고 2부터 집어넣으면 이거 무조건 1보다 큰 수 됩니다. 1보다 큰 자연수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조건만 있어도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의 배수가 된대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배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겁니다. 누구는 누구의 배수다. 그럼 6은 3의 배수다. 맞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6은 3 곱하기 2잖아요. 그럼 9도 3의 배수죠. 그럼 9는 3 곱하기 3이죠. 12도 3의 배수예요. 12는 3 곱하기 4죠. 그럼 A는 3의 배수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A는 3 곱하기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이런 구조로 놓고 본다면. 뭐가 와야 돼요? 자연수가 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이게 수로는 이렇게 배수의 개념인데 식으로 놓고 보면 뒤에 뭐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죠. 나누어 떨어진다예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눗셈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얘가 이거의 배수라는 건 n 4제곱 플러스 n-2는 n-1, n 플러스 2의 배수니까 여기에 곱하기 뒤에 뭐가 붙는다고요? 자연수가 붙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초등학생 느낌이죠? 갑자기 시계에 우리 글을 쓰면 좀 초등학생 느낌이잖아요? 있어 보이게 뭐라고 적냐면 보통 자연수는 n으로 많이 적습니다. 근데 스몰 n이 적혀있죠? 그럼 라지 n이라고 적고요. 끝에 라지 n은 자연수. 이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 k라고 적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라지 n, 스몰 n 부르기 귀찮으니까요. 그냥 k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k는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떤 값 더하기 0이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나눠볼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나누는 걸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볼게요. 자, 우선 나누겠습니다.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를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로 나눌 거고요. 귀찮아. 2차밖에 안 되지만 개귀찮네요. 그러면 수치 대입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를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n에 대한 식이라서 qn으로 적었습니다. 더하기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에 대한 식이를 rn으로 적었는데 이건 뭐여야 되냐면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1차 형태인 an 더하기 b가 돼야 됩니다. x자리에 n으로 적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우리 a, b 구하려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n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1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n이 1이에요. 그리고 n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좌변은 얼마냐면 0이네요. 0은 a 더하기 b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18이에요. 18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정리를 하면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8은 3a가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그럼 6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식 n 4제곱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는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얼마인지 모르는 qn이 있고요. 더하기 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6n 더하기 6이고요. 아이고, 너무나도 6으로 묶고 싶네요. 마이너스 6으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n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요 얘기요. 얘는 땡땡땡 더하기 마이너스 땡땡땡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n-1, n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만은 뭐라고 봐도 되냐면 n이 얼마인지 몰라도 n-1, n 플러스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수 형태를 띨 거니까요. 그럼 우리 문제가 돌고 돌아서 이 친구가 이런 형태를 떼야 되는데 얘가 n-1, n 플러스 2의 배수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6, n-1, 2, n-1, n 플러스 2의 배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야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했네요. 배수는 어떻게 쓴다고요? 정수 곱하면, 자연수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 n-1이 n-1, n 플러스 2에 곱하기 정수 오면 된다고요. 근데 K 썼으니까 여기 라지 n으로 적을까요? 라지 n하고 라지 n은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연수긴 한데 정수로 갑시다. 정수여도 돼요. 전체는 자연수지만 여기가 큰 양의 정수, 여기가 작은 양의 정수면 더했을 때 전체 자연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n은 정수라고 놓으면요. 여기 n-1 사라져요. 방금 선생님이 뭐 했어요? 약분했죠? 약분하려면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약분하려면 뭐가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누려면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n-1은 0이 아닙니까? 0일 수도 있습니까? 0 아닙니다. 왜요? 문제에서 1보다 큰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n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1은 0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6은 n 플러스 2 곱하기 n 정수인 거예요. 그럼 6은 음수배 안 해도 되는데 n 플러스 2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을 한다고 그래도 n이 정수니까 이거 정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 n 플러스 2 이거 뭐예요? 자연수죠. 자연수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n이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n 플러스 2는 3보다 큰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플러스 2는 3보다 큰 거죠. n이 1보다 크니까. 그럼 6을 우리 3보다 큰 자연수와 어떤 정수의 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뭐예요?
약수 구하란 이야기예요. 6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6.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1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 오는 이 친구가 뭐보다? 3보다 커야 된다고요. 3보다 커야 되면 이것들 안 되네요? 6밖에 안 돼요. 그럼 n 플러스 2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6이어야 된다고요. n이 얼마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라는 표현은 그 수의 정수 또는 자연수를 곱한다의 개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결국 나누어 떨어진다의 개념이라 무조건 배수가 되는 영역하고 n의 값에 따라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나머지로 이야기하면 나머지가 없는 친구랑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한 겁니다. 됐죠? 이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수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배수는 정수를 곱해서 표현한다. 요거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됐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